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0강을 해볼 거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무신정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벌귀족 시기를 봤더라면 이제 무신정권을 볼 건데요. 어떠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신정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는 판서로 일단 먼저 잡고 좀 돌아올게요. 자, 무신정변인데 우리가 또 정리할 게 있어요. 고려라는 나라는 신라하대 때 부완족속인 호족과 육두품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 와서 문을 숭배하는 애들끼리 벌떼처럼 모여서 문벌귀족이 등장을 했고요. 이때 나 공부하기 싫어, 지방에 내려갈 거야 하는 애들은 향촌사회 이장인 향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우리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요? 시간 순서 흐름대로 그대로 가면은 거란 1에서 3차 침입까지 스토리, 그 다음에 여진족과 윤간의 스토리, 특별한 무술을 지녔던 별무반, 그리고 여진족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나라가 되자 4대 관계를 요구하자 겸손했던 이자겸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스토리. 그랬던 이자겸이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자 제거를 하려고 하죠, 왕이. 그때 들고 일어났던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이 끝나자마자 이거 보십시오. 수도의 기운은 새였습니다. 서경으로 이사 가자라는 묘청의 난까지. 여기까지가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신정변을 계기로 무신집권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미리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부터 제가 무신정변 이야기 스토리를 정리해드릴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토리 몇 개 던져놓고 다음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거는 무신집권기 때 스토리 사건인데 그러면 지금은 무신집권기 무신정권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 오답으로 뭐가 나올까요?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무신집권기가 아니라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시간 순서대로 흐름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이제 무신정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정변은 도대체 어떤 스토리냐? 무신들에 대한 의리를 상실했던 의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요,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행차를 가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의 소풍이에요, 소풍. 네, 소풍 가져간 거예요. 야, 신하들아, 소풍 가자. 오호, 신나게 갑니다. 자, 소풍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소풍의 꽃은 뭐예요? 소풍의 하이라이트. 다들 그러면 다들 도시락 이러더라고요. 제발 여러분들, 먹는 거에 좀 지적 좀 그만하시고요. 소풍의 꽃이자 하이라이트는 도시락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게임이죠. 소풍의 꽃은 게임입니다. 이때 한 젊은 문신이 얘기를 하죠. 전하, 저랑 저기 있는 대장군이랑 씨름 한 판, 수박회 한 판 얘기합니다. 지금의 씨름이에요. 오, 재밌겠다. 왕이 재밌겠다고 해보라고 하죠. 그러면서 젊은 파릇파릇한 문신과 고령의 대장군이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랑 할아버지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졌다라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고 계시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 건강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어디 다쳤거나 그랬을 때 질 확률이 있겠죠. 역시나 예상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젊은 문신이 대장군을 잡아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하하하하 이것 봐라, 하하하하 이런 찐따, 이런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키겠다고 네가 그러고도 대장군이냐라면서 뺨을 착착착 때립니다. 그걸 보고 있던 무신들, 사실은 이 보현원 행차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무신들의 불만은 자꾸 쌓이고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 쌓이고 있었냐? 일단 급료가 돈이 제대로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군인들한테. 그 다음에 끊임없는 차별. 이게 뭐냐면 기억나세요? 고려는 과거 시험에 무과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조선시대 때 무과로 급제를 하잖아요. 고려는 무과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고려는 군인을 어떻게 뽑아요? 길을 가다가 어머, 서장훈 씨 키 대빵 크다, 싸움 잘할 것 같아, 군인 안 할래요? 그럼 군인 하는 거예요. 어머, 추상훈 씨, 어머, 김동연 씨 파이터, 근육 짱짱맨, 어머, 군인 안 할래요?
아, 그럼 군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고위 간직에는 싹 다 문벌 귀족이 앉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에 국방부 장관 자리에 군인 출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데 보현원 행차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자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방, 정중부로 비롯된 무신들이 이렇게 일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문신의 간을 쓰고 있는 애는 단 한 놈도 남김없이 싹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이 무신정변이 연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170년에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들이 권력을 틀어집니다. 이때 무신들 중에 초기에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방, 그리고 정중부, 그리고 이민이에요. 이들이 추후에 무신의 최고의 지배자 자리에 오릅니다.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자 당연히 이들의 반발을 해서 문신들도, 살아남은 문신들도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그 대표적인 반란이 무신정변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3년, 4년 뒤에 일어납니다. 총총총총 깡총깡총 뛰면서 반발을 했었던, 총총총총 깡총깡총 뛰면서 반발을 했었던 조위총의 난이에요. 서경 뉴스였던 이 조위총은 이방이 집권했던 시기에, 이방이 처음에 무신 집권자였거든요. 이때 반발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김보당 또 반란을 일으켜요. 김보당의 난 또 있습니다. 이 김보당의 난 같은 경우는 쫓겨났던 의정 복위 운동을 펼쳐요. 물론 둘 다 실패로 끝나지만. 그래서 사실 연도로는 이게 더 빠르고 1년 빠르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조이총의 난인데 뭐 연도 뭐 순서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조이총의 난과 김보당의 난이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무신정변 터지자마자 있었던 문신들이 일으킨 반란이구나라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집권자는 이방 때입니다. 자, 그러면 무신정변 이야기 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온다? 무신정변 아까 방금 제가 했던 사료 좀 이따 볼 거예요. 사료 통째로 던져놓고 보현원 행차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사건 직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일단 여기서 배운 거로는 조이총의 난과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PPT 돌아가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인데요. 보시면은 의종의 보현원 횡차, 그 다음에 이방, 정중부, 이민 등이 주도를 했고요. 문신을 제거했고 의종을 귀양 보내고 명종이 왕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신정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중방 중심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건 좀 이따 한꺼번에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김보당의 난, 조이 총총총총 뛰었던 깡총깡총 뛰면서 반란했던 조이총의 난이 있었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사료를 좀 봐야 돼요. 이 사료입니다. 왕이 보현원으로 가는 길에 샤랑샤랑 꿀랑꿍 이방이 어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아하. 바로 무신정변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표를 잠깐 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방, 정중부, 이민이 주도했던 무신정변을 봤어요. 그리고 쭉 뒤에 이어지는 무신 최고의 집권자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주도권을 틀어줬던 인물이 누가 있냐면 이방. 이방이 처음에는 3명이 같이 일으켰지만 이방이 정권을 틀어줘요. 그러니까 이때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이 일어났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정중부가 정중하게 왜 네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데 그건 아니지. 이방을 죽이고 하하하하하하하 정중부가 최고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정중부 밑에 있었던 경대승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공을 세워서 높은 관직으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부당한 이유로 정예구를 당해요. 그러자 빡친 경대승이 네가 뭔데 에라이 또 들고 납니다. 그러면서 죽여버리고 하하하하 경대승이 최고 자리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랬던 경대승이 아파서 일찍 죽어요.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민이 자연스럽게 하하하하하하 무신 최고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이민이 최충원 동생의 비둘기를 훔쳐요. 그러자 최충원이 네가 뭔데 내 동생의 비둘기를 훔치는데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최충원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최고 집권자 자리에 올라가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이방부터 이민까지는 무신 최고 집권자의 유통기한이 또 10년을 못 넘겨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최충원부터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 최우의 아들이었던 최항, 최항의 아이였던 최이까지 최 씨는 무려 4대에 걸쳐서 60에서 70년 동안 지들끼리만 권력을 독점합니다.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도대체 얘들은 뭘 냈길래 6, 70년을 독점할 수 있었냐 없었냐 이게 나오겠죠. 그걸 물어볼 거예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거 좀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런 잦은 흐름 속에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둘게. 모든 정치 세력은 똑같아요. 권력을 틀어지면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꼼수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권력을 틀어지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나중에 여러 왕들도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 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신들은 뭘 만드냐? 일단 무신들은 중방을 처음에 이용을 해요. 방방방방방방방방 아주 중요한 방입니다. 이 중방에서 무신들이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 정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충원 이전까지는 중방에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무신정변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게 정답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중방을 통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맞는 얘기죠. 근데 문벌귀족 집권 시기 때는 이게 오답이 될 수밖에 없죠. 시기상 흐름상 맞지가 않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또 흐름을 잠깐 잡아드렸고요.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조위 총총총총 아저씨가 지금 여러 성의 경문을 보내서 군사를 모아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대요. 개경 중방에서 지금 토벌했다는 얘기가 되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치러 가자! 와! 다음 사건의 배경. 바로 정중부 이방 등이 일으킨 무신정변이 배경이죠. 무신정변 터지고 바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3년 뒤에 김보당의 난, 4년 뒤에 조이총의 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이제 최씨 무신정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최충원과 그의 아들 최우는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되고요. 무신정변 둥 던져놓고 샤랑샤랑 꼴랑꿍 다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 했을 때도 정답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충원과 최우는 단독으로 따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최충원부터 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충원인데요. 최충원은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누구? 앞에 무신집권자였던 이민이 자기 동생이 비둘기를 훔친 걸 빌미로 죽여버리고 무신 최고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 그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일단 오르자마자 최충원이 갖다 바친 글이 있어요. 당시 왕에게. 봉사십조입니다. 전하, 신최충원 아래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10가지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써서 갖다 바쳐요. 근데 이거는 말만 이렇게 쓸 뿐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봉사십조가 최충원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왜냐면 최충원인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봉사십조 샤랑샤랑 꼴랑꿍 던져놔요. 다음 같은 걸 발표했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무신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틀어지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다들 유통기한, 최충원 이전까지는 유통기한이 다들 10년을 못 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말인즉 좀 강력한 무신들이 있으면 언젠간 또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한마디로 역쿠데타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부대인 도방, 칼을 차고 있는 도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방은 사실 그 전에 있긴 했었는데 사실 자기가 본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부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설한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거 다시 부활시킵니다. 사라졌다가.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거를 설치합니다. 도감은 우리 신목도감도 봤었죠. 임시기구라는 의미인데 교정 뭐냐? 정치를 내 멋대로 교정하기 위해서, 정치를 내 멋대로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교정도감입니다. 그리고 이 교정도감의 가장 높은 직책 이름이 교정별감이에요. 당연히 그 교정도감의 교정별감의 자리는 누가? 최충원이 그 자리에 앉았겠죠. 그래서 고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중요한 모든 정책을 다 여기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충원은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라는 거. 다 끝났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PPT로 가겠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이래요. 이민을 제거했대요. 봉사십조, 도방을 설치했대요. 진강 후로 책봉되다. 이거는 뭐 오르셔 상관없는 거고. 그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최충원인 거 알 수가 있죠.
최충원은 지금 보시게 되면 4번에 교종별감이 되어서 인사, 재정, 국정 전반을 장악했다. 우리가 배운 거는 1번은 묘청이 아니죠. 크게 나라를 위하는 대위, 여러 제끼는 하늘 여러 제끼겠다 1000개까지. 나머지는 오늘 다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충원의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은 도대체 뭘 했냐? 또 판서로 잡고 돌아올게요. 자, 최우인데 최우는 일단 본인의 아버지였던 최충원이 만들었던 교정도감 있죠, 여러분들. 교정도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플러스 새롭게 자기가 무언가를 설치를 해요. 그 중에 시험에 정말 정답이 잘 되고 또는 제시문 힌트로 잘 들어가는 정방을 이때 본인이 설치를 해요. 정치를 지 멋대로 하는 방입니다. 인사권을 지 멋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방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방이냐? 이 방이 대박입니다. 이게요, 진짜 최우 자기 집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면은 동진이 방, 뭐 동혁이 방, 아빠 방, 엄마 방 다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최충원 아들이었던 최우는 자기 집 안에 정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판이 정방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멋대로 인사권을 행사를 해요. 어떻게? 신하들아, 다 모여봐라. 다 모입니다. 예, 아빠, 최우 아빠 불렀습니까? 야, 이번에 국방부 장관 은동진 걔 괜찮더라. 은동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예, 아빠. 집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 왕한테 갑니다. 전하, 최우 하파가 은동진 국방부 장관 임명하래요. 그러면 왕은 도장만 찍는 거예요. 강력한 권한을 누렸던 게 바로 최우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의 기반이 또 정방이었다라는 거. 플러스 서방을 또 만들어요. 이 서방은 뭐냐면 글 쓰는 애들이 있는 방이에요. 바로 문벌 귀족들 중에 최우에게 충성을 다했던, 무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무신이다 보니까 약간 브레인이 좀 떨어지긴 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만드는 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잘 따르는 문신들을 서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두고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시키면 얘들이 알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최우 때 만든 삼별초입니다. 이 삼별초는 최우의 업적으로도 나오지만 삼별초 군대 문제로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이 삼별초는 딱 이러면서 드러나는 것처럼 세 개의 군대가 합쳐진 군대입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이 삼별초는 최우를 지키기 위한 호위 부대였어요. 그런데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이 삼별초는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정복을 꿈꿨던 몽골, 좀 이따 몽골의 침입을 볼 거예요.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박살이 나요. 1차 때 가까스로 몽골의 조건을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일단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최우는 엄청난 승부수를 띄우죠. 우리는 몽골 오랑캐 새끼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수도를 넘기겠다.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간 항전에 들어갑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던 게 바로 최우 때 일이고 최우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최우는 오랑캐였던 몽골이 쳐들어오자, 예전에 거란이 쳐들어오자 불심으로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초조하게 만든 처음 조판했던 초조 대장경. 그런데 이 초조 대장경이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다 불타버려요. 그러면서 또다시 불심으로 몽골을 무찌르겠다 라면서 최우 때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대장경을 만듭니다. 그 대장경이 너무나도 유명한 8만 대장경이죠. 그게. 그리고 이거를 제조판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드는 임시기구를 설치해요.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것도 최우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최우와 관련된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중요한 거는 정방, 자기 집 안에서 인사권을 지 멋대로 하는 거. 서방도 자기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서방은 문신들을 가둬놓고 어떻게 정치적 조언을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게끔 시켰던 거. 삼별초는 자기를 지키는 군대, 몽골이 쳐들어오자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변신. 그리고 시험에 단독 출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오자 1차 침입 이후에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제 교재 3번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가인물의 활동이래요. 강화도에 왕이능이 있대요. 왜?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당시 실권자였던 삐리리가 강화 천도를 강행한 후에 고종이 이곳에서 승하했기 때문이야. 누굽니까? 당시 실권자. 최후죠, 최후. 그러면 최후의 내용을 찾게 되면은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서 정방이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2번 배웠잖아요. 2번 봉사 10조는 누굽니까? 최충원 아버지. 그 다음에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성인데 이거는 삼별초 항쟁인데 오늘 배울 거예요. 몽골 항쟁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초기 때 모습 앞이고 전민면허도감은 아직 안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정답은 1번. 자, 그리고 이제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농민과 천민의 저항을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막 글씨가 있는데 이거 말고 지도로 요걸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무신직공기 때 여러분들 반란이 가장 많이 나요.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농민들 반란도 그렇고요. 천민들 반란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이민이 사실은 어떤 출신이냐면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 주제에 왕을 지 멋대로 쥐락펴락하는 무신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밑에 있는 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와, 우리 이민 쩐다. 저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저 자리에 올라갔겠지. 이럴까요? 저 새끼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취업 준비를 그만두고 그 친구가 갑자기 수능 준비를 그만두고 갑자기 나 자퇴하겠다. 대학교 자퇴하겠다. 고등학교 자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왜? 나 아이돌을 하려고. 아이돌? 여러분들 제일 절친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걔가 아이돌을 하겠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그 친구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도 내 사실 앞길이 어둡기 때문에 바빠.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자퇴를 하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1년 후에 갑자기 TV에 아이돌 뽑는 프로그램 나와서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 여러분들 뽑아주세요. 오오오. 그랬더니 믿긴 믿기지만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CF에 나오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드라마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야? 쟤도 할 수 있는 거야? 혹시 나도 공부 그만할래. 나도 자퇴하고 어떡해? 나도 아이돌 할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민 같은 이런 천민 주제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자 다른 밑에 애들도 자극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수탈이 심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문벌귀족은 삥을 뜯어도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를 해도 세련되게 삥을 뜯어요. 근데 무신들은 약간 여기가 좀 비었잖아요. 내놔. 싫은데요? 이씨! 그러니까 반란이 격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의 반란을 볼 겁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반란이 시험에 잘 나오는 반란이 뭐가 있냐면 공주. 이거는 지역사 문제로 나올 때도 공주가 활용이 돼요. 공주에 있었던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이에요. 아주 망트리오입니다. 이 망이 망소의 난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공주명학소라는 곳이에요.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때 향부곡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수행정구역. 강남향, 강남부곡, 강남소.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특수행정구역에 살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일반 농민과도 똑같은데 하는 일이 더 빡세고 더 찰지다라고 얘기를 했죠. 강남향, 강남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하면서 국가가 시키는 땅을 더 경작을 해야 되고요. 강남소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심지어는 뭔가를 특산품을 더 만들어냈어야 됐습니다. 명학소 같은 경우는 뭘 만드는 곳이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숯불갈비. 숯불갈비에 들어가는 숯을 만드는 곳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빡세니까 세금 착취가 너무 심하고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에라샹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망이 망소인 난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망이 망소인 난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 기준점에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무신정변이 있는 거예요. 무신정변 이후의 스토리잖아요. 이후에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러면 무신정권이 끝나는 게 언제냐? 몽골에게 항복한 이후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개경 환도와 무신정변 사이에 이게 들어가겠죠.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망이망소인한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만적의 난도 너무 중요해요. 이 만적의 난 같은 경우는 이 만적이요. 누구와 연계가 되냐면 최충원과 또 연계가 돼요. 왜? 이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여러분들. 최충원의 노비예요. 최충원의 노비인데 이 만적이요. 산에 나무를 캐러 간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아침에 산에 나무를 캐러 가게 되면 온 동네 노비들이 전부 다 주인님의 나무를 캐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때 만적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들아, 이민 봐라. 천민주제의 최고자에 오르지 않았냐? 왕후 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냐? 왕의 씨앗이 어디 따로 있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들고 일어나 보자. 그리고 어떻게 주인의 모가지를 따고 한번 최고 자리에 올라가 보자. 와! 그러자 모든 노비들이 옳소 라고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화이팅 있을 때 멘탈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약했던 노비 중에 한 명이 자기 주인에게 일러 바쳐요. 주인님, 만작발란. 그래서 만적의 난은 해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라는 거죠. 그러면 최충원의 시기니까 만적의 난 샤랑샤랑 꿀랑꿀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했을 때 최충원의 내용이 들어가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왜? 최충원이 집권했던 시기 때고 최충원의 노비니까. 그러니까 최충원이 개경에 살았겠죠. 개경에서 일어난 반란입니다. 그 외에도 뭐 전주에서 간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최강수는 고구려 부흥운동, 이연녀는 백제, 그 다음에 이비발자는 신라부흥 외치면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운문에서 김삼위와 그 다음에 초전에서 효심이 반란을 일으켜요. 운문 여기는 총도고요. 그 다음에 초전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울산이에요. 그래서 김삼위 효심의 남도 사실은 언급이 돼요.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 난이 왜 중요하냐면 둘이요, 보세요. 연도가 똑같아요. 분명히 서로 모르는 사이야. 근데 에라이 샹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너 누구야? 효심 너도 반란? 넌 누구야? 나 김삼이. 너도 반란? 같이 할래? 아하!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가장 큰 규모의 스케일의 반란이었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망이가 말하기를, 만적이 말하기를, 샤랑샤랑 꿀랑꿍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또는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무신직공기대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볼까요? 여기 보세요. 망이망소이 일어난 시기 연표 무신정변 터진 직후 여기 정답은 라죠. 라.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몽골의 침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찍을 그런 우려도 있긴 한데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한번 그래서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만적의 난은 지금 최충원 때죠. 최충원의 노비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망이망소의 난이나 지금 전주감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보세요. 김삼위 효심도 그렇고 다 만적의 난 앞의 스토리입니다. 특히 망이망소의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정중부 때 있었던 반란이에요. 초기 무신직공기 때. 그래서 그거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심화에 걸맞는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몽골과의 항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판서로 잡고 돌아올게요. 자, 이제 몽골과의 항쟁인데요. 이 몽골과의 항쟁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당연히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최근의 트렌드상은 단독 출제보다는 여러 정쟁사의 스토리와 같이 묶어서 통사로 많이 활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는 거란의 침입, 나는 몽골의 침입, 다는 여진족의 침입, 윤관의 활약, 그 다음에 뭐 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임진왜란 또는 많은 뭐 병자호란 이렇게 해서 시간 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고려 시대만을 가지고 냈을 때는 고려 시대 전쟁을 묶어서 또 좀 이따 배우게 되는 뭐 고려 말에 홍건적 왜구 침입 때 활약했던 그런 같이 묶어서 시간 순대로 나열할 수가 있냐 없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몽골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때는 쉽게 나오면은 설명 다 주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이것도 지금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시간 연표 흐름에 딱 맞춰서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몽골의 침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럴 거면 또 바빠요. 제가 또 몽골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주 바빠요. 자, 짜잔, 짠짠짠짠. 세계 정복을 꿈꿨던 우리 몽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몽골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징기스칸, 테무친이 등장을 합니다. 징기스칸, 테무친이 등장을 하면서
밑에 중국의 송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요. 그리고 또 금나라도 같이 박살을 내버립니다. 기억나세요? 금나라가 원래 여기 찐따 같았던 여진족이었는데 여기 거란 애들을 몰아내고 금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자 금나라가 몽골에게 공격을 받고 박살이 나자 이 틈을 타서 거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몽골이 또 여 거란을 공격하러 가요. 그러자 거란은 고려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들이 만났던 곳은 어디냐? 이들이 만났던 곳은 바로 강동성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고려는 당황합니다. 왜? 멍 때리고 있다 갑자기 거란군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따라 들어온 몽골군. 몽골이 얘기를 하죠. 야, 고려야, 많이 힘들지? 우리가 얘들 제거해줄까? 그러자 몽골이 가볍게 강동성에서 거란 애들을 싸그리 날려버립니다. 그거를 강동의 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와 몽골의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은 이렇게 상큼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몽골이요, 우리한테 너무 막대한 공물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막 급변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너무 조건이 어이가 없으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사이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몽골의 사신이었던 저고요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신나게 고려에서 놀다가 몽골에 가져갈 물건을 받아서 돌아가다가 의문의 피살을 국경 지역에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몽골이 잘됐다. 어차피 우리는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몽골의 1차 침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저고요 피살 사건을 계기로 바로 이제 몽골과 1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려가 정말 죽였을까, 저고요를? 몽골은 이거죠. 저고요를 니들이 죽였다는 이유로 쳐들어온 건데 사실은 우리보다는 여진족의 소행으로 많이 추정을 해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죽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반대로 여진족은 몽골이랑 고려가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네, 그들의 눈에는.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약간 삥 뜯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둘의 사이를 좀 틀어지게 해야 되겠다 라면서 죽였는 것으로 추정을 보통 합니다. 그렇지만 몽골은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세계 정복이 꿈이었기 때문에. 태무치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태양이 비치는 그 모든 곳을 다 차지하겠다. 정말 무지막지한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몽골의 1차 침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몽골은 세계 정복을 정말 꿈꿨던 민족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민족이자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띠기딕 태어날 때부터 말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말 위에서 먹고 잡니다. 기마술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활을 쏘면 어떻게? 활 뒤로 이렇게 들끓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활이 오면 이렇게 또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쏩니다. 백발백중이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은 기동력이 넘사벽이에요. 너무 빠릅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국경지대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수도에 그 사실을 알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리러 가는 부대보다 적군, 몽골군이 더 빨리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 몽골은 러시아를 지나서 저기 폴란드까지 진격을 해요. 그래서 당시 유럽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몽골의 군대는 악마의 군대다.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동력이 그렇게 빨랐던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식량이, 메인이 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 타고 다니면서 말 우유 짜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말 우유를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자, 이걸 넣을 때마다 이거 제가 중국에서 진짜 산 건데, 이거 보세요. 말 타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이걸 그냥 먹으면 왠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넘겨서 얘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말젓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역시 비텀류는 맛있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신나게 진격을 합니다. 우리 고려도 예외 없이 몽골군에게 탈탈탈탈 털려요. 유럽까지 갔던 군대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탈탈탈탈 털리지만 맹활약했던
장군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기읒 고려 감강찬이 거란을 무찔렀던 3차에서 그 기주성에서 몽골을 빡치게 만들었던 장군이 등장을 해요. 바로 박서 장군입니다. 몽골을 빡치게 만들었던 장군 박서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 같은 경우는 고려 후기 때 왜구와 싸웠던 장군이에요. 몽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몽골군, 천하의 몽골군을 빡치게 만들었던 박서가 이렇게 활약을 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몽골은 결국 개경을 포위하고요. 그러면서 몽골은 오케이 콜, 니들 말 잘 들을게요.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나자 몽골은 우리나라에 다루가치라는 아이를 파견해요. 다루가치는 몽골인 관리인이에요. 우리를 간섭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자 이때 무신집권자였던 최우, 몽골의 1차 침입이 끝나고 다루가치가 오자 최우는 승부수를 띄웁니다. 바로 광하도로 천도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몽골군과 끝까지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자 몽골,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몽골의 2차 침입이에요. 몽골의 2차 침입 때는 당시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샤리타. 샤리타입니다. 샤리타. 이 샤리타가 대군을 끌고 들어왔을 때 또 시험에 나오는 맹활약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려의 명장 김윤우 장군입니다. 이때는 원래 스님이었어요. 스님인데 군대를 모아서 몽골군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샤리타가 오자 김윤우 장군이요? 아파. 왜 날아가지가 않죠? 김윤우 장군이 헤드샷으로 샤리타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몽골이 태각을 하는 거예요. 깜놀합니다. 최우도. 뭐야? 야, 샤리타가 왜 다시 돌아가면 돼? 봐. 김윤우 헤드샷. 그 사실이 알려지자 김윤우는 장군으로 임명이 되고요. 이후에도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윤우의 활약으로 몽골의 2차 침입도 실패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2차 침입 때 김윤우가 활약했던 이 살리타를 죽였던 성이 어디냐면 처인성이에요. 처인성. 네, 처인성이고 처절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고, 그리고 2차 때 거란 때 만들었던 초조하게 만든 초조 대장경이 싹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최우는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대장경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3차입니다. 3차 때는 슬픈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뭐냐?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고 수많은 문화재가 불탑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 경주에 있던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버려요. 사실 몽골은요,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눈에 걸리적거린다? 파이어 다 불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차 때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탔고 2차 때 초조하게 만든 대장경이 불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최우가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제조 대장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3차 때. 그 다음에 4에서 이제 6차를 볼 건데요. 4차는 여러분들이 따로 뭐 기억할 만한 건 없지만 5차는 또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김윤우 장군님이 활약하기 때문이죠. 2차 때 샤리타를 헤드샷으로 죽였던 처인성에서 김윤우 장군이 5차 때는 충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김윤우 장군이 당시에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나라 조국 고려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근데 노비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싫은데요? 내가 어차피 잘해줘봤자 나라 위해 싸워봤자 존나 노비인데? 소말 되지보다 못한데? 싫은데요? 그때 김윤우가 어떻게 하냐? 모든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노비 문서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립니다. 너희들은 이제 노비가 아니다. 고려의 백성이다. 우와! 그리고 5차 춘주성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죠. 그리고 6차에서는 향부곡소 중에 하나였던 다인촐소의 민들이 주축이 돼서 몽골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부군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당시 다인촐소 민들만으로 이뤄낸 성과예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인정을 받아서 다인촐소, 향부곡소였지만 일반 군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차에서 6차까지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에는 못 버티고 고려는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정말 원망스러웠던 원종 때 결국 몽골에게 항복을 하면서 도랄환, 다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는 개경환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신직공기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무신직공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면 박서, 김윤우, 그 다음에 김윤우의 또 다른 충주선 전투, 이런 것들이 전쟁사 문제가 나올 때, 시간 순례할 때 흐름으로 물어보는 문제로 활용이 돼요. 실제로 예전에 기주성의 박서가 활용된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박서, 기주성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몽골의 일차인 걸 모르고 감강찬으로 생각하고 풀어버린 거란 3차로. 그래서 쭉쭉쭉쭉 다 틀렸던 아름다운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몽골 친일기 때 있었던 사건이구나라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몽골과의 항쟁인데요. 제가 판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금나라를 공격하자 몽골이 거란이 이때 반란을 일으켰고, 몽골이 또 거란을 공격하자 고려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따라온 몽골군과 고려군이 제거했던 거, 강동의 역. 첫 만남은 나이스했어요. 그렇지만 무리한 요구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몽골의 사신이 의문의 피살, 이걸 빌미로 몽골이 1차 침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쳐들어왔죠. 그렇지만 몽골을 빡치게 했던 박서,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노비들과 천민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경이 포위를 당하고 광화를 맺으면서 끝나요. 그러자 몽골은 다루가치를 보냅니다.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최후가 강화도를 강화도 천도하면서 이제 장기항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빡친 몽골이 쳐들어오는 게 2차. 2차 때는 김윤우가 샤리타를 처인성에서 헤드샷으로 죽여버립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처인부곡은 처인현으로, 그 다음에 이때 초조 대장경이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3차 때 황룡사 구층목탑이 불탑니다. 그리고 8만 대장경이 이때 다시 조판돼요. 불탔으니까 다시 살려야죠. 이것도 최후죠, 최후. 대장도가 만들고. 그 다음에 5차 때 김윤우의 충주선 전투, 그 다음에 6차 때 다인철소 몽골군 막아내는 게 다 몽골에 침입때 쓰던 스토리다라는 거. 결국에는 6차까지 버텼지만 몽골에게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각각 중요한 전투와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강화도의 고려 궁터예요. 당시 개경에서 강화도로 런했던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보세요.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래요. 김윤우가 충주성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주성을 70여일간 포위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5차 전투 때죠. 자, 그러면 몽골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잖아요. 나왔네요. 보세요. 박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몽골군을 빡치게 만들었던 건 박서. 이게 맞는 거고, 박이는 일본과 싸운 장군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4번에 최후가 강화도로 수도로 옮겨서 장기항전에 대비했다. 이게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죠. 정답은 4번. 그리고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흐름을 같이 물어보는 거. 양규, 거란의 2차. 윤간, 윤간, 여진조. 그러면 거란의 1차, 2차, 3차 다음에 윤간이잖아요. 그러면 가나. 그 다음에 다가 마지막이네요. 박서. 이게 뭐였어요? 박서, 몽골군을 빡치게, 최강군, 몽골을 빡치게 했던 박서. 이게 몽골 전투죠. 1차. 그러면 순서대로 그대로 가네요. 가나다. 이거를 거란 감강찬으로 생각해버렸으면 다 틀리죠. 왜? 그러면 가다나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나다입니다. 가나다. 정답은 1번이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이거 하면 오늘 수업 끝이 나는 건데 판서로 잡고 다시 돌아올게요. 삼별초의 항쟁, 그리고 부대인 삼별초.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군대 문제가 나올 때 오답선지로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 삼별초는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최후였죠. 최후가 원래 처음 취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호위 부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별초라는 형태로 시작을 해요. 삼별초가. 그러다가 인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좌별초, 우별초라 그래서 크게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몽골군에게 붙잡혔다가 포로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그들로 구성된 신의군까지 합해지면서 이거를 삼별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삼별초는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냐? 일단 대몽항쟁, 대몽골 제국에 맞서서 끝까지 싸웠던 군대다라는 거. 일단 개경환도를 했습니다.
결국 6차의 전투에 지친 고려는 항복을 했죠.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별초는 끝까지 강화도에 남아서 항전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누가? 배중손이라는 삼별초의 리더가 이 삼별초 항쟁을 이끌죠. 그리고 또 당시 왕족이었던 승하우 온을, 승하오는 직책 이름이고요. 왕온이죠. 실제로 이름은 승하우 온을 왕으로 추대한 후에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항복했던 고려의 정부군과 몽골의 연합군이 강화도로 들어오죠. 못 버팁니다.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진도로 도망갑니다. 진도에서도 배중송 장군이 용장상성에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진도에서도 결국 몽골의 군대를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삼별초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그리고 이 용장상성 전투에서 배중송 장군이 사망을 하죠. 그리고 강화도로 살아남은 삼별초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냐면 김통정 장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항파두리성이라는 곳에서 저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여기서도 진압을 당하면서 삼별초의 항쟁은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몽골은 깜놀해요. 이야, 제주도까지 어떻게 왔다 보니까 여기 말이 쩌네? 말이 정말 훌륭하네? 몽골은 말 욕심이 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삼별초 항쟁 이후에 제주도에 탐나 총감부를 설치하고 말을 수탈해갔다라는 거.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삼별초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최후 때 만들어졌다 샤랑샤랑 꼴랑꿍. 개경 황도 이후에 배중선을 중심으로 승하온을 추대하고 샤랑샤랑 꼴랑꿍. 다음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후가 만들었다 정답. 그 다음에 대몽 항쟁을 펼쳤다. 고려의 자존심을 보여주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또 여기 용장상성에서 활약하였다. 승하온을 추대하고 저항하였다. 그 다음에 김통정이 제주에서 저항하였다. 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별초와 관련된 내용들 나올 수 있는 건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PP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인데요. 대몽 항쟁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거 아까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결국 개경 환도의 반발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배중선 등을 비롯한 삼별초 사람들이 승하오온을 왕으로 추대 후에 계속 저항을 하죠. 강화도에서 배중선, 안되자 진도 용장상성에서 배중선이 또 버티지만 이때 사망.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 이끌지만 결국 여기서도 진압당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이때 고려는 누가? 김방병이 주도를 해서 군대를 끌고 진압하러 들어와요. 몽골과 함께요. 그리고 원나라는 제주도에 있는 말을 보고 깜놀합니다. 그러면서 삼별초 항쟁 이후에 탐나 총감부를 설치하고 말을 뜯어갔다라는 거. 끝났고 한번 문제를 보기 전에 통진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강화도, 진도,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동진입니다. 제주도의 항파두리성이에요, 여러분들. 네, 여기가 사실은 저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보러 갔는데 최근에는 이게 완전 여기가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사진 핫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커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사진 찍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주변 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 가군사 조직. 최후가 용사를 모아서 만들었대요. 밤에 순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잡는다. 그래서 야를 춥니다. 밤야를 써서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좌우로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몽골군으로부터 도망쳐 돌아온 자들로 한 부대로 삼아서 신의군이라고 해서 이들을 묶어서 삼별초로 갑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문제로 들어갔네요. 삼별초는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항쟁한 거 맞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재는 없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보세요. 개경 환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거. 개경 환도 이후에 보시면 김방병의 군대가 탐나의 삼별초 항쟁한 애들을 진압한 거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보시면 1번은 이거 앞에 스토리잖아요. 맞죠? 나머지 다 이거 앞에 스토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오늘도 준비된 모든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